오늘 3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 차트도 큰 틀 안에서 보면 이제 수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 이탈하지 않고 하단부 찍고 뭐 반등 나오고 여기서 뭐 상단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지지 횡보 받으면서 나올 수도 있고 날봉으로 접근을 해도 좀 더 큰 틀로 접근을 해도 형성된 채널을 딱 이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뭐 얘가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아래로 뺄 거냐 뭐 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딱히 뭐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주요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은 있어요. 여기 차트에 표시를 해놨던 이 지지저항 구간들은 잘 체크를 해두시고, 자, 이거를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세 기형을 그렸을 때 보통은 이제 끝자락은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패턴을 만들다가 여기를 이탈을 하는 순간 하락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락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고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자, 기준점을 어떻게 두냐. 그냥 큰 틀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세기형을 이탈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도 그냥 여기서 이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뭐 지지 구간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결국 큰 틀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근데 딱 요 구간만 놓고 보면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매매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럼 난 지금 이 순간 상승세 기형 끝자락에 다가갔을 때 난 그 순간에 나오는 하락을 먹을 거야 라고 들어가는 숏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숏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지지받고 다시 올려줄만 하겠네 라고 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패턴은 양 차트를 분석하는 도구 중에 하나. 자, 이전에 이제 작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RSI나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활용을 할 때 지표를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세 개를 섞어서 지표를 활용하면은 분석을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에 큰 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상승세 경의 끝자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큰 흐름은 하락이 뭐 여기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새로운 채널이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서 움직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얘가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근데 상승세 기형의 끝자락이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FOMC 일정,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그려지는 캔들들이 조금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서 이 끝자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의 하단부를 일단 1차적으로는 지지를 했죠.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를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받는 모습은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얘가 반등이 나와서 여기 채널 상단부까지 터치를 하러 갈 거냐, 그 움직임이 나오겠죠. 정석적으로 흘러간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얘가 전고점을 뚫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세경의 패턴 이탈을 하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연출이 될 거냐가 정해지는 위치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모든 지표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뿐만이 아니라 뭐 RSI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그 외의 지표들, 뭐 피보나치나 뭐 엘리엇 파동 이동이나 되게 다양한, 되게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뭐 대여섯 개까지 쓰시는 분들, 그 이상 쓰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표를 여러 개를 둬서 뭐 볼린저 밴드 이런 지표를 여러 개를 둬서 그나마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지표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 개, 뭐 5개 지표 중에, 내가 5개 지표를 보는데 5개 지표 중에 4개 정도의 지표가 하락을 가리킨다? 그러면 좀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혹은 6개, 뭐 5개 지표 중에 4개 정도가 상승을 가리키면 그러면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그 예측이 빗나가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 내가 분석을 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내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차트를 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에 계신 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 거래 흐름 파악하는 것도 정답이고요. 오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 차트 심리파기예요. 심리파. 세력의 심리가 됐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래를 하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지선 27,200달러 딱 여기가 지지받는 구간이야.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빠질 거니까 여기서 매수할 사람은 매수하고 팔 사람은 팔아. 이렇게 누가 뭐 그날 이렇게 뭐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법적으로 정해서 여기가 지지 구간, 여기가 뭐 저항 구간. 그러니까 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차트에는 나타나요. 단순 지지 저항만 봐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구나, 여기서 지지를 받는구나,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게 차트에 나타나는데 이 지지 저항 구간을 누가 따로 정해줬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을 지금 매매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하는구나,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빠질 때 여기서 한번 또 지지를 받아줄 수 있겠네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고, 근데 그 심리를 더 잘 파악하는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매수, 지금 저는 주로 이제 지지저항, 캔들, 거래량, RSI 지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니까, 제가 보는 지표를 봤을 때 거래량, 지지저항, RSI, 과매수, 과매도 이것도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좀 매수세가 많이 몰려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 매도세가 더 우위를 많이 점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지지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런 게 이제 심리를 파악하는 용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좀 그런 식으로 좀 차트를 좀 봐보면 좀 더 재밌고, 재미를 붙이면 매매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차트를 볼 때 한번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비트 도미. 그러니까 제가 방에다가 비트 도미를 보면 얘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 도미넌스를 보면 비트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미를 좀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도미넌스는 비트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얘가 지금 48%, 4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차트를 보면 이 수치가 최근 차트를 쭉 계속 봐보면 이 수치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죠. 지금의 수치가, 지금에 있는 이 비트 도미넌스의 위치가 낮은 위치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온 위치구나. 자, 그럼 지금 위치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안 빠지는데, 자, 비트 도미넌스가 안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비트 도미는 버텨. 근데 비트 가격은 좀 빠졌어. 도미는 잘 버텨. 그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고래들이라고 하잖아요. 세력이 이탈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뭉땡이로 빠져나간 건 아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 도미가 버텨주면 얘가 이런 지지 구간에 왔을 때, 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 구간에 이제 이 부근에 오면 지지를 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비트 도미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으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트에 좀 몰려 있다. 비트를 더 많이 본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비트의 지지 구간이 왔을 때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참여해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구간이 왔을 때 좀 버티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뜻이겠죠. 도미넌스가 안 빠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얘가 도미넌스가 빠져버리면, 얘가 비트가 한번 하락에 나올 때 지지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그냥 쭉 미끄러지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도미넌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채널 형성된 상승 채널이나 패턴이나 이런 이제 채널의 상단부든 하단부든, 그러니까 특히 하단부 이 지지받는 구간들에서 좀 유의미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 비트랑 비트 도미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도미가 이 정도로 강하게 버틴다는 건, 저는 이게 차트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차트만 딱 이렇게 놓고 나름 좀 분석을 해보면 빠져도 좀 괜찮다, 빠져도 괜찮다라기보다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번 저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차트들인데, 도미넌스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빠져도 올라가겠다, 이게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상승 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됐죠. 횡보 기간도 좀 길어지고, 보통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특정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 받고 또 지지 받고, 이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근데 보통 지지는 받는데 상승이 크게 못 나오면 결국엔 여기가 깨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상승이 나오고 좀 조정이 들어오겠죠. 저항을 맞던 1차적으로 지지 구간 형성을 하고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특정 지지 구간 형성해 놨다가 여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데 그 반등이 나오는 게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지지 구간만 지지를 받으면 결국은 여기가 깨져요. 한번 밀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는 거 형성을 하고 거기서 다시금 올리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제 이게 더블 바텀, 쓰리 바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지지력이 확보가 되면 반등 시도를 하고, 반등 시도를 돌파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돌파를 못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구간 형성했던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지지구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하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거기서 또 밀리면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지지 구간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지만 받고 있죠.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그건 한 번뿐이고, 그래서 차트만 보면 지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잘 버티고 있다. 도미노 안 빠지고 있다.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하락, 진짜 막 10%, 20% 정도의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하락은 한 3-4% 빠졌다고 해서 큰 하락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진짜 누가 봐도 와 폭락했다, 개 빠졌다,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이 나오려면 저는 최소한 10% 정도는 빠져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정도가 먼저 빠지면 보통 이 가격이 10%가 빠지기 전에 도미넌스가 먼저 빠져요. 도미넌스가 먼저 한번 꿈틀댄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 가격이 빠지고, 그러면서 도미넌스랑 비트랑 같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도미넌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비트 가격의 선행 지표가 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나기 전에 도미가 조금 더, 그러니까 비트 가격보다는 비트 도미가 조금 더 먼저 알려줘요. 특정 지지 구간을 도미가 깨고 내려간다든지. 그러니까 도미는 이게 퍼센트지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하나가 되게 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얘가 도미는 이 캔들이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안 큰 캔들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좀 자잘한 캔들들이 더 많죠, 도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이런 양봉이나 음봉들이 있는데, 여기 지지 구간을 요런 구간 깨는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깬 다음에 도미가 쭉 빠지면서 그 다음 비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때때로는 좀 선행 지표로도 활용이 된다. 100%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와서 차트를 막 비트코인 보는 것처럼 작도하면서 분석을 막 심도 깊게 할 필요는 없고, 얘가 특정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다가 이더리움의 가격을 딱 봤는데, 이더리움이 여기는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만 보면 된다. 오늘 말씀드렸죠, 새벽 3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 새벽 3시쯤에 FOMC 연설 그 발언이 있으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오버나잇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포지션 잡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웬만하면 포지션을 다 정리해놓고 주무시고, 재미삼아 나는 좀 베팅을 해보겠다, 나는 이번 FOMC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비중 진짜 한 5% 정도 작게 레버리지도 조금 낮춰서 재미삼아 접근하는 거지, 그거를 좀 내 시드를 확 키울 생각으로 막 레버리지 높게 쓰고 비중도 막 50%씩 잡아버리고, 이거 무조건 FOMC 끝나면 롱이야, 무조건 롱이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오버나잇을 하시면 큰 콜을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일정 전까지는. 오늘은 그 정도만 좀 유익 있게 신경 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